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은 정해진 게 없고 사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선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합니다. 그럼 정도 정해진 게 없고 또 사도 정해진 게 없다면 절대선은 없는 것일까요? 네, 절대선은 없습니다. 절대의 선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른 삶이 선인 것이고, 그 선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양은 음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음은 아무것도 없는 빗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양에서 모든 유가 탄생을 했었죠. 이 양의 탄생의 기본이 되는 게 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은 정확히 태극 음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왜 태극 음양으로서 아주 조화와 균형이 맞게 그려져 있을까? 또 태극을 잘 보면 양 속에는 음이 있고 음 속에는 양이 있어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음양의 차원이 정과 사의 차원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활동의 주체 속에 운용의 주체의 기운이 자라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 속에 활동의 주체의 기운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언제 동안 나는 활동의 주체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세상 만물, 즉 유명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빈물질 차원, 무의 세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쓰임을 다음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무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 무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조화와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의 선은 없어요.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의 인연을 통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의 인구가 77억이니 78억이니 이를 논하지만, 그래, 너와 내가 만난다면 결국 보면 32억, 33억이라는 되는 인연들이 얼마만큼 조화와 균형을 맞춰 살아갈까요? 이 뿌리에서 나온 이 육생의 질도 높고 지혜의 질도 높은 이 뿌리의 에너지가 그 가시권으로 가고 또 내 앞에 인연으로 있는다고 나는 아프리카를 얘기를 했어요.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이 대륙에 딱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뿌리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의 정신을 갖다 주면 그들이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일단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육생양, 유권사를 위한 게 있고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유권사를 위한 육생행위를 다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육생 문명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가?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천지대자연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내 앞에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뿌리 몸통가지가 하나 될 때 비로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뿌리 몸통 가지에서 가지권에 특별한 과가 하나 갖고 도와주고 몸통권에도 특별한 과가 하나 도와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가봤자 내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나의 육생량을 더 가져오기 위해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찾아간 거예요.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나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 없다고. 네가 분명 나를 찾아왔을 때 그만한 이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나를 찾아와서 그만한 이득이 없을 때는 안 찾아온다. 그게 지금 삶의 근본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조화와 균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절대적인 정도 없고 절대적인 사도 없어요.
얼버무려 놨어요. 그 속에서 분별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 태극.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래? 네 근기가 따르고 내 근기가 달라. 물론 근기에 따라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유유상종하는 게 인간이라 하겠지만, 조화와 균형은 상층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태극음양 잘 봐요. 꼬리 부분에는 두툼한 게 들어가 있죠. 또 이 꼬리 부분에는 서로 두툼한 부분이 만나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양 속에는 음이 있고 음 속에는 양이 있고, 언제까지 너 양은 음의 기운을 먹지 않을래? 그 음의 기운을 먹음으로써 빈물질 차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음은 양의 기운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쓰기 위해 주어진 방편이래.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진정한 운용의 주체 국가의 수장이 주어진 만물, 이것을 바르게 쓸 수만 있다라면 그 국가, 그 수장와 함께하는 그 국민들은 참 행복한 국민이죠. 쓰지 못해 탈나요. 없어서 탈나는 게 아니라 선은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또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은 유권사를 통해 정신량을 채우기 위한 것에 있다. 자, 내가 항상 그랬죠. 채워진 이는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육생의 지식으로 꽉 차 있던 성인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의 이들은 내 지식으로 찾아 있기 때문에 나의 나는 호두알이야. 깨지를 못해. 뭐를 담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담을까? 육생량도 매 마찬가지예요. 나의 육생의 기본의 만큼의 차이 있다. 그럼 이거를 차 있으면 더 이상 주지 않은 건데, 이때는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뵐 때는 순환을 시키는 거지. 순환은 비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빈 공과 만공을 얘기를 했다. 만공은 찼다. 빈 공은 비어 있는 것이라.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로 가는 것이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움의 선순환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과 태양이 좌청룡 우백구로 함께하고 있어요. 태양은 활동의 주체예요. 언제든지 태양은 뭐 반태양, 초승태양, 만태양이라는 게 없어요. 약간의 그 지구와 멀고 가까워짐에 따라 갖고 작게 보일 뿐이지, 활동의 주체 태양은 온전한 그 상태로 있어요. 왜일까? 활동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해 활동을 계속하는 거라 태양은 변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달은 달라요. 채웠으면 비워야 하는 것이라. 운용의 주체가 얼마만큼 운용을 잘 해 나가느냐. 누구를 위해? 활동의 주체를 위해. 이게 선의 차원인 것이에요. 달, 운용의 주체로서 만월이 되면 반달이 되어 초승달이 되고, 다시 반월이 되고 만월이 되는, 이게 빈공과 만공, 그렇죠? 채움과 비움, 이 행위를 다하는 데 있어 행의 현장에서 활동의 주체 행위를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이 행위를 위해, 태양의 행위를 위해, 변하지 않는 활동의 주체 행위를 위해 채웠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순환밖에 없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